이번에는요,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속보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과 이 파병된 북한군 간에요, 이미 교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전민희 기자 맞습니까? 네,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밝힌 내용입니다. 네. 우메로프 국방장관이 이 북한군이랑 첫 번째 교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건데 모든 병력이 동원된 수준은 아니었고 소규모 교전이었다고 합니다. 북한군이 최대 15,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데 전체 약 1,500km 전선에 각각 3,000명씩 모두 5개 부대가 북동부, 동부, 남동부로 분산 배치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 10,000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로 간 걸로 평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On Friday, that as many as 8,000 North Korean troops had made their way to Kursk. We now assess that as many as 10,000 have made their way to Kursk and could enter combat in the coming days. We have said we expected that they would enter into combat against Ukrainian forces, and if they did, they would b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그런데 북한군의 피해나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교전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사실 공식적으로 아예 우리가 참전했다 밝힌 것도 아니고 또 러시아군이랑 군복이 구별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신분도 러시아 부랴트인이다 이렇게 위장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그런 만큼 정확한 사상자 그리고 포로인지 아닌지 이 여부를 확인하려면 신원을 먼저 확인해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인다. 그런데 이 최전방인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어쨌든 예상보다는 빠른 속도로 배치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숨진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또 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이게 친우크라이나 그 단체죠. 블루옐로 대표가 이야기를 한 건데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사들이 사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당시 현장 사진이라면서 시신 한 구가 찍힌 사진 이거를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제공한 드론 영상에서 북한 국기가 부착된 군무를 쓴 병사들이 다수 포착됐다. 네. 그리고 병사들은 러시아군과 비슷한 무늬의 군복을 입었는데 색깔이 좀 다른 군복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색상만 다른 군복을 지급받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전 정보가 있는데 이것과 일치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장만 있는 거지 지금 사진을 안 보여주시는 걸로 봐서는 이게 사진이 없는 것 같은데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FA 측에서도 사진은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블루옐로 대표가 보여준 사진을 봤는데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대중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진을 보여줬다고 했고 사진을 봤을 때 북한 국기가 부착된 군무를 쓴 사망자는 있었다. 그 시신은 봤지만 사실 이 얼굴은 식별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사진 외에도 친우크라이나 채널이나 우크라이나 민간단체에서 지금까지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증거라면서 사진이나 영상들 몇 개 좀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쿠르스크의 유일한 생존자라고 하면서 부상당한 북한군, 그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남자의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고 또 누렁이 계곡이 육즙이라는 문구가 적힌 통조림을 공개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식량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쿠르스크에 러시아 국기랑 인공기가 같이 펄럭이는 사진, 이 사진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모두 진위 여부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게 심리전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네, 이 친우크라이나 단체에서 계속 이런 관련 자료를 내는 이유가 심리전을 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 공개된 영상들, 사진들 모두 거짓이라고 하는데 네. 왜 이런 심리전을 벌이는 건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신빙성이 없어요. 북한과 러시아는 인민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신분증도 부랴트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인공기를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인민군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죠. 다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내용이잖아요. 인민군에 대한 그 사기, 저하, 공포, 그다음에 북한군 참전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받으려는 것. 우크라이나 전장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사실
이 전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기술이었잖아요. 네. 상당하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근데 이 조종사가 누군지 밝혀졌다고요? 네, 이 전장에서 일당백을 한 인물이 대체 누구냐 네. 이렇게 관심이 좀 쏠렸잖아요. 이 인물은 29세의 다크노란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년 반 동안 홀로 300여 명의 러시아군을 해치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라크전 당시 미군의 최고 저격수란 인물보다 사살한 적군이 더 많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인물 학창 시절엔 소위 게임만 하는 괴짜였다고 합니다. 괴짜요? 네, 게임에만 학창 시절에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보단 게임에 몰두했던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게임할 때 빠른 손놀림과 빠른 판단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런 실력들이 모두 전장에서 그 실력 발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외신들 역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세심한 조종 실력으로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드론 부대엔 20대 남성이 보통 포진되어 있는데 적군과의 조우는 실제 만나는 건 전혀 없고요. 마치 비디오 게임처럼 화면을 통해서만 공격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